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엔터 담당하는 이균입니다. 하반기 좀 전망 자료를 말씀드릴 거고요. 작년에도 저희 섹터의 이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획사, 드라마, 방송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도 당연히 달성할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사는 오프라인 투어가 재개가 되고 드라마는 OTT 경쟁 심화로 이제 수급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도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동안 자산 가치가 좀 많이 늘어서 가전이나 가구, 자동차 이런 것들에 좀 비싼 상품들을 최근에 교체를 많이 하셨는데 교체 수요가 보통 교체 주기가 한 4에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3, 24년까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경험, 체험에 관한 소비들이 늘어날 거고,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역대급 보복 소비가 이쪽 섹터 레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흑자 전환, 내년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섹터가 모두 다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는 드래곤하고 하나투어인데 드래곤은 항상 최선호로 말씀드렸던 기업은 아닌데, 지금 주가가 이제 넷플릭스 관련한 우려 때문에 좀 풀리 이제 우려가 좀 풀리 반영돼 있고,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업황이 좀 좋기 때문에 지금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레저에서 단기적으로는 강원랜드를 계속해서 최선호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반기에 일본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되게 되면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하나투어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획사는 JYPSM 항상 선호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이브는 모두가 아시는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 최근에 빠졌는데 그냥 반도체비쪽 얘기하면 최악을 가정했을 때 추가적으로 빠질 룸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 룸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랬을 때는 결국 회사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좀 단기적으로 좀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빠졌지만, 그게 좀 해소가 된다면 좀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사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음반 매출이 한 350%, 음원 매출이 350%, 음반 매출이 650% 성장을 했고요. 모든 4대 기획사가 예외 없이 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샀기 때문에 당연히 콘서트에도 많이 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반에서 이 해외 매출 수출 내 해외 비중을 보시면 비아시아 비중이 16년 4%에서 최근에 33%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1,900배가 올랐지만 이 비아시아 비중도 1,900배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던 아시아뿐만 아니고 북미 유럽에서 많은 투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건 이제 그 티켓 가격인데요. 라이브 네이션에 따르면 미국에서 1등하는 이제 콘서트 회사죠. 그 회사에 따르면 현재 1분기에만 벌써 티켓 가격이 20%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에 대한 보복 소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셨는데, BTS의 티켓 가격만 보더라도 2020년 4월에 이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좀 취소가 됐죠. 그때 보시면 제일 싼 게 10만 원, 제일 비싼 게 14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한 공연은 제일 싼 게 16만 5천 원, 제일 비싼 게 22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냥 BTS만 보더라도 한 4, 50% 이제 올랐죠. 그래서 BTS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티켓 가격이 수요에 따라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콘서트 매출에서도 저희가 생각보다 큰 규모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PS 상향의 이제 핵심이 이제 바로 이제 신인 그룹 대비인데요. 신인 그룹들이 생각보다 이익을 좀 빨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당 이 그룹당 앨범 판매량 100만 장 돌파 시기를 보면 BTS도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스트레이키즈나 TXT가 4년밖에 안 걸렸고요. 엔하이픈이 불과 1년 반도 안 돼서 이미 100만 장을 넘겼죠. 3년 차 된 트레저도 100만 장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수익화되는 시기가 무척이나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걸그룹은 더 빠릅니다. 걸그룹은 트와이스나 블랙핑크가 앨범당 50만 장 돌파하는 시간이 보통 50에서 55개월 정도 걸렸는데, 에스파가 1년이 안 됐고 아이브도 4개월, 그리고 엠믹스나 르세라핌도 아마 3개월, 4개월 안에 다 달성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인 그룹들은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흥행에 실패한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보수적으로. 근데 이런 이제 신인 그룹들이 올라올 때마다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향후 2년 동안 4대 기획사 합산으로 15개에서 17개 신인 그룹들이 데뷔할 계획이고요. 하이브가 8개, JYP가 5개 정도 데뷔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계속 EPS도 상향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고요. 플랫폼은 당연히 코로나의 수혜였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정체되는 건 이제 이벤트가 좀 많이 부재하고 아직은 이제 그 텍스트나 픽처 기반의 이제 소통으로 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로 오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위버스는 이제 7월부터 그 브이라이브를 통합해서 이제 보여줄 거고요. 디어유도 7, 8월에 버블 라이브를 해서 동영상을 결합해서 체류 시간을 늘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커머스 기능들이 혹은 커머스 매출들이 확대될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획사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방송사입니다. 방송사는 TV 광고가 생각보다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SBS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좋고요. 그 TV 광고가 좋은 건 그 예전에는 그 주요 광고를 하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이죠. 대기업들이 이제 이 광고를 집행하는 식에 따라서 이제 광고의 계절성도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TV 광고 보시면 여전히 뭐 대기업들도 많이 하지만 뭐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많이 하죠. 뭐 반란이라든지 뭐 배달의 민족 뭐 혹은 뭐 저기 뭐 토스 뭐 마켓컬리 뭐 무신사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고 있고 당연히 그분들이 계절성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광고가 분기에 상관없이 좀 세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작비를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렇게 좀 회복 속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BS 보시면 유튜브나 콘텐츠 웨이브도 현재 분기에 뭐 90억, 연간으로 350억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순도 높은 이익으로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ENM보다 SBS를 조금 더 선호하는 건 똑같이 디지털 매출이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OTT에서 SBS는 웨이브의 수혜를 받는 거죠. 웨이브에 투자를 하지 않지만 웨이브가 잘 되면 가입자당 시청 점유율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ENM은 직접 OTT에 TV라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은 성장하지만 제작비가 늘어나면서 좀 감익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방송사 안에서는 저희가 SBS를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미디어 혁신 위해서 지상파의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이미 미디어 혁신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SBS는 외국인 지분율이 0%입니다. 그래서 뭐 10%는 20%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BS 하반기에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우선 넷플릭스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진짜 좀 우려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1분기에 유료 가입자가 이제 처음으로 20만 명 감소를 했고요. 2분기는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인 거죠. 감소폭이. 근데 제작비를 효율화하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여전히 넷플릭스는 1년에 2억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뭐 그 구독자가 아무것도 못 보진 않거든요. 결국 2억 명의 구독자라도 리텐션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제작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효율화한다는 게 그 유료 가입자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늘어나는 지역으로 당연히 돈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미, 유럽, 남미에서 합산으로 130만 명이 감소를 했고 아시아 태평양에 유일하게 110만 명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으로 제작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기묘한 이야기 보시면 그냥 한 회당 그냥 제작비가 뭐 300억, 400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드라마 좀 비싼 드라마 한 편 만드는데 여기는 한 회에 이거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너무 가성비도 좋은데 작년에 1등 했죠. 오징어 게임 1등 했고 지금 우리 학교는 올해 누적으로 3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불과 200억, 300억밖에 안 하는데 한 회에 300억을 쓰는 이제 그런 드라마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에 계속해서 투자가 집중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간 20조 투자를 그냥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아직 한국 투자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1등 했고 올해 3등 했고 저는 그냥 나이브하게 10%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조까지 한국의 투자금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그 수급의 경쟁들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오를 때 드래곤 제이컨이 많이 못 올랐죠.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3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을 했던 거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쭉 오를 때 그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컨이 옆으로 이렇게 기었죠. 왜냐하면 이미 3년 전에 했던 악성 계약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계약들이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풀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익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후발 주자들은
이런 정기 공급 계약을 맺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바이 건으로 수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게, 한국 드라마가 좋으니까 비싸게 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런 다른 OTT로 다변화된다, 이게 리스크 헤지라는 개념으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넷플릭스보다 이미 더 좋은 가격에 한국 드라마를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그럼 내년 내후년까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한 2024년까지는 이 드라마 섹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어서 이제 레저 쪽 말씀드리면,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여행이나 문화에 대한 이제 소비가 이제 반토막이 났죠. 이게 다 가전제품, 뭐 의료, 의복, 그다음 자동차, 뭐 가구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났는데, 이런 상품들의 교체 주기가 4, 5년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소비들은 줄이겠죠. 다만 이 여행 교통이나 문화 레저 쪽에서는 당연히 올라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쨌든 모멘텀이 저희가 가장 많이 여행 갔던 일본, 뭐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일본이 재개되는 시점을 뭐 7, 8월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내년까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 정도 돼야 출국자 수가 회복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완전한 항공권의 그 공급이 회복되는 시기를 2023년 하반기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 온기로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후쿠시마 원전 때 보면은 요렇게 빠졌다가 이 6년 동안 거의 7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일본에 나가는 패키지 관광객 수가. 그래서 2년 동안 못 간 게 처음인데, 실제로 2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노제팬 이슈 때문에 2019년 하반기부터 3년 가까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한다고 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수에 따라서 피해 가파른 상승을 소비자들이 감내할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3년 가까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제 자회사들이 다 구조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임직원 수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 레버리지가 좋을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여행 목적에 이제 그 관광이 이제 재개가 되게 되면 일본인 VIP가 컴백을 하면서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산업이 2년 전 대비해서도 2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인당 드랍액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결국은 2년 동안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쓰는 돈이 그냥 100에서 120, 130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강원랜드에서도 이미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도 7, 8월에 일본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고, 강원랜드는 5월에 드디어 이제 모든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빠르면 3분기부터 정상적인 영업이익 수준의 근처까지 저희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과거 수준의 주가까지 회복하는 게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당 드랍액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토픽을 좀 설명드리면 드래곤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들이 굉장히 좀 선 반영돼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2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예상하지만 4분기에는 애플, 아마존, 디즈니, 오리지널 동시에 있고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겠죠. 내년에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래곤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나투어는 지난 2년 동안 1,000억 넘게 적자가 났죠. 올해도 적자지만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 700억, 내후년에 1,000억까지 그림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도 조금 하반기부터는 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획사에서는 JYP SM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가장 빠르게 글로벌 투어를 하고 있죠. 1분기 트와이스 미주 공연 7회 정도 했는데, 이미 스타디움 앵콜이 있었고 일본 돔 3회 있고, 스트레이키즈가 20번 이상 벌써 투어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리주도 3분기 일본 아레나 투어를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덤 확대 더하기 현지 매니지먼트 미국의 리퍼블릭 레코즈가 워낙 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계속해서 좀 추정치가 올라갈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 그룹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4팀이 동시에서 데뷔를 하고 있고요. 다 흥행에 실패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잘 되는 족족 다 추정치의 상향으로 반영될 거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M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거에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내년 기준으로 1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에 SM이 동방신기 군대 가고 한한령 맞았을 때 17배였는데 현재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워낙 좀 시장의 센티먼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인 건데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고 그 신인 남자 그룹 올해도 대비하고 내년도 대비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주가에서는 더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브입니다. 지금 모두가 아시는 이슈로 최근에 좀 급락을 했는데 밸류에이션 보다시피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할 여지가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게임이라든지 뭐 위버스 2.0이라든지 NFT 플랫폼이 다 예정대로 출시를 하고 있고 8팀이 데뷔합니다. 모두가 흥행에 실패할 거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잘 되는 족족 계속 추정치가 상향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 관련된 좀 불확실성 해소가 되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한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